아리아리 스리스리 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주시 주택 물건을 하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공주시 반죽동이라고 그래요. 반죽동이면 공주시청, 공주 세무소 인근에 있는 주택입니다. 옛날 한옥마을 같이 져놓은 주택이거든요. 이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공주 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용 아파트라든지 빌라, 주택들을 어떤 물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주 지역 반죽동 주택, 공주 지역 경매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이거는 헤럴드 경제 신문에서 올린 뉴스인데요. 불장이 뭐예요? 막 활활 타오르는 경매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불장이라던 주택 경매 어디로? 라고 해가지고 첫 길 절반도 주인 못 찾는다. 그러니까 1회에 옛날에는 100%대 넘어서 다 낙찰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유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매수세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냥 1차에 다 낙찰이었어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서울 아파트 1월 낙찰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낙찰률하고 낙찰가율이 동반 급락하고 있다. 유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매수사의 관망세로 돌아선 시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또 세금 문제가 빠졌어요. 세금, 취득세라든지 종부세,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를 통해서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아파트 시장이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서울 아파트에 대한 경매 참여가 점점 떨어지자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왜냐면 경쟁률이 적어지니까 그래요. 옛날엔 10대 1이었는데 지금은 4대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은 현재까지는 104.4%로 감정가 100%보다는 약간 더 비싼 값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난해 6월에는 119%, 10월 달에는 119.9%에 비하면 시장 참여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보면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104.4%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번 유찰됐지만 그래도 100%는 넘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그냥 감정가에 가져가죠. 1회 때. 그래도 저번보다는 적어졌다. 119%대에서 104%대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대전이나 세종,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대 이상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경매 시장도 매매 시장처럼 대출 규제의 영향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대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제가 있고요. 일반 매매는 자금 조달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지만 경매는 아직까지는 자금 출처를 밝히는 건 없지만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이에요, 세금.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다 뭉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만이네요. 서울은 그런데 그래도 경기 지역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정가가 6억 원 이하인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6억 원 이상, 9억 이상 이런 아파트들은 좀 그래도 거래가 덜 되는데 6억 감정 가격이 6억 정도 이하인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선호를 하고 있다.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하면 매수를 원하는 분들이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큰 평형대 10억, 11억, 12억 이런 아파트들은요.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찾는 분들이 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장만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전화해보세요. 지금 세롬동, 다정동 이쪽 인근에 가끔 급매물이 있습니다. 이제 세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꼭 매매를 해야 되는 분들이 급매물들이 가끔 나오는 게 있으니까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물건을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이고요.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2,500만 원대였어요. 한번 유찰됐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옛날 주택 같죠? 한옥마을 같은 주택이에요. 근데 요 주변이 공주시청하고 세무서 바로 인근입니다. 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이렇게 져놨더라고요. 한옥, 뭐 기와로 해가지고 집을 쳐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유찰돼가지고 최저가가 2억 9,797만 1,000원에 시작을 하고요. 이거에 10% 입찰 보증금 준비하시면 되고, 토지 면적은 380제곱미터입니다. 건물 면적은 99.82제곱미터고요. 여기 보면 두 필지죠. 한 필지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도로로 사용 중인 거예요. 실제적인 건물의 토지는 이겁니다. 297.6제곱미터네요. 토지 가격이요 1억 6,200 정도 되고요. 건물 가격이 2억 6,352만 4천원 정도 됩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보통 합치면 4억 2,500인데 감정 가격이, 이게 나중에 배당할 때 중요합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여기서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지목, 대의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 여기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임차인 현황하고 건물 등기부입니다. 임차인이 있어요. 전입신고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겠죠.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고 경매 신청인이에요. 그리고 또 후순위 근저당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요 세 개가 같은 분이다. 이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건물 등기부에 선순위 전세권 1억 5천이 있고요. 후순위 근저당으로 1,500만 원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 은행입니다. 요 은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 등기에는 1순위인데 여기에서는 3순위가 되죠. 3순위. 그리고 경매는 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 1월 4일 근저당, 그래서 요 은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지상권하고 근저당이 같은 은행이잖아요. 가끔 경매에 보시면 요 지상권이 앞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다고 전부 다 인수되는 건 또 아니에요. 지상권이 앞에 있고 근저당이 후순위에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뭐 배당을 다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말소하기로 한다든지 하면 전부 다 소멸이 되지만, 지상권이 앞에 있는데 은행이 다 뭐 변제가 다 안 돼요. 안 될 때는 가끔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는 거고요. 감정 가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물 감정 가격과 토지 감정 가격 비율대로 낙찰이 되면 배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건물 가격은 2억 6천대, 토지 가격은 1억 6천대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낙찰된 금액의 한 60% 이상을 배당에 참여가 되는 거고, 토지는 38% 정도가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은행이 지금 38% 정도가 안에서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3억에 낙찰됐다라고 하면 거의 40% 잡아도 1억 2천이에요. 변제가 다 안 됩니다, 이분.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보면 임차인이 1억 5천하고 1,500만 원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1억 6,300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건물의 60%대가 배당된다라고 하면 3억에 낙찰됐을 때 1억 8천이 배당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전부 다 받아가는 거예요.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한 것 같고요. 원래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여기 임차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하고 이 전세권의 권리,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만약에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 경매 신청을 이렇게 하면은 말소 기준으로 소멸이 돼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돼 있었다면 이 선순위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다 안 된다고 하면 이분의 배당 못 받는 이 임차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권리, 선순위 전세권의 권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주의 깊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등기에 지상권과 근저당권이 반대로 되어 있을 때, 이때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은행이 설정을 잘못했어요. 은행이 여기에 2019년 1월 4일 날 토지 담보로 일단 돈을 빌려줬겠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이 됐을 때 이때 바로 여기다가 근저당을 설정했어야 돼요. 그래야 다 변제를 받는데 이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런 저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의 판단 미스겠죠. 뭐 소유자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겠지만은 일단은 은행 직원은 이거는 이제 감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은행 직원의 실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여기에는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임차인은 없어요. 없고 소유자가 점유 중입니다.
소유자가 점유 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 누구누구 여기 소유자입니다. 2021년 9월 7일 날 전입신고를 하셨네요. 자, 이걸로 봐서는 임차인은 없어요. 그리고 전세권자로서 등기를 해놓고 나간 거잖아요. 배당도 다 받아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는 뭐 다른 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소유자가 와서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명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목조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협의를 또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또 받으시려면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은 여기 최선순위 설정일에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왜냐면 말소기준 권리가 두 개라 그래요. 여기 1번은 전세권에 대한 말소기준 권리, 이거는 어떤 거예요? 토지에 대한 말소기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 3번 토지는 여기 3번이죠. 3번 토지는 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고 건물에 최선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는 되어 있으나 전입 및 점유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항력 여부는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대항력도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되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한번 더 다른 물건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하면서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에 진행되는 공주에 있는 주택, 아파트, 그리고 빌라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광정리 물건이에요. 주택. 요것도 임야하고 뭐 주택하고 해가지고 토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감정 가격은 4억대,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됐어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산속에 살고 싶다, 산속에 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반죽동 물건은 금방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이고요. 그리고 소학동에 있는 물건, 주택이 있습니다. 소학동이 어디냐면 공주에서 대전 쪽으로 나오다 보면 옛날에 구도로 있죠. 금강 따라오는 구도로 쪽에 있는 바로 우측에 있는 동이 소학동입니다. 소학동 안쪽에 있어요. 요 주택 물건하고 여기서 또 가까이 있는 물건이에요. 요 물건. 요거는 건물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 면적도 넓고요. 1194제곱미터인데 감정 가격이 6억 7,400 되고 한 번 유찰됐습니다. 요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짜네요. 보니까 이렇게 같은 날짜. 그리고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요 물건,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의 인근에 있는 겁니다. 요것도 한 번 유찰됐고요. 그리고 산성동에 이제 무속인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이. 요 주택 하나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유구읍에 성남리에 주택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소들이 제가 다 가려놨거든요. 이 가려놓은 거는 전화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번지수는요.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번지를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웅진동의 덕수빌리지인데 이게 지금 유찰이 많이 됐어요. 최저가가 12%까지 빠졌는데 이거 입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증금이 거의 매매 가격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남 공주시 옥룡동 옥룡주공아파트 물건이 있습니다. 203동 물건이고요. 41제곱미터. 탄천면에 송악리에 있는 아파트 물건 3개 있습니다.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한 사건 물건에 이 물건 번호가 3개 있는 거예요. 공주시 금학동 영우마을 있습니다. 이건 빌라네요. 건물은 37제곱미터예요. 대지권은 좀 넓게 되어 있네요. 6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공주시 신관동에 현대아파트예요.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1억 5천대 감정인데 1억 700 얼마인데 뭐 높게 될 것 같아요. 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옥룡주공아파트도 금액면에서 괜찮은 것 같고요.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세광임대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대지권은 50제곱미터, 건물은 30제곱미터입니다. 금액적으로 저렴하죠.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주 2월 달에 진행되는 물건하고 반죽동 주택 물건을 분석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경매 물건이라든지 세종시 아파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리랑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